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일반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거는 이제 발목 재활, 그래서 발목 재활, 셀프 재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사고라든지 낙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상황에서 뭐 깊은 태클을 당했다, 이런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이에 의한 급성 사고는 사실 이제 일반적인 회복에 집중하는 게 좋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뭔가 근육 불균형이나 체형 불균형에 의한 어떤 그런 만성적인 손상, 뭐 평상시에 다리를 잘 삔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만 불규칙한 바닥, 뭐 예를 들면 뭐 비탈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길이라든지 아니면 조약돌로 된 바닥이라든지 이렇게 불규칙한 지면을 디딜 때 이렇게 발목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뭐 심하면 발목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처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원리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상적인 발의 일단 정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발은 여기 첫 번째 중족골, 그 다음에 안쪽 복숭아뼈,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만져보면 툭 튀어나온 그 주상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가 체중을 지지하고 딱 발을 섰을 때 이제 비교적 일직선을 이제 유지를 할 경우 우리가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발목의 정렬로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슬리퍼 많이 신고, 그 다음에 뭐 컨버스화 많이 신고, 그 다음에 하이힐 신고, 이렇게 발이 충분히 자유롭게 놀 수 없는 그런 이제 신발을 많이 신다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주상골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발이 앞으로 엎어지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발바닥에 있는 아치가 어때요? 아까 이상적인 정렬에서 점점 이 주상골이 떨어지면서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게 되죠. 이게 이제 심해지면 우리가 평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이제 체형 자체가 발바닥만 무너지더라도 어때요? 무릎이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골반은 이렇게 들립니다. 골반은 이렇게 들리고, 그래서 이제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X다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발걸음을 옮길 때 다리가 이제 이렇게 안짱다리가 되는 이렇게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의 형태, 이런 정렬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이제 뭐 조그만 돌부리만 밟아도 발목이 쉽게 그리고 크게 다치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내측이나 아니면 골반 찝힘, 그 다음에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허리가 이제 전만이 심해져서 요통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발목 염좌가 이미 발생했다, 최근에 이제 발목을 심하게 삐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바깥쪽으로 크게 삐게 되거든요. 안쪽에는 이제 그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아주 질긴 인대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심하게 염좌가 생기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발목이 비틀리면서 여기에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일단 염좌를 겪으신 경우에는 얼음찜질을 해줌으로써 그 조직의 손상을 일단 최소화, 일시 정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좀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발목을 삐어서 크게 뭐 멍이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코끼리 발처럼 막 붓고 이런 게 아니시면은 한 48시간 정도 냉찜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금 심하게 삐거나 이제 부분적인 파열이 있어서 코끼리 발처럼 붓고 이제 발목 주변에 멍이 들고 이 정도로 이제 심하게 염좌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붓기, 부종을 처치하기 위해서 아이싱, 얼음 찜질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음찜질을 할 때 48시간, 뭐 이틀 혹은 이제 3일까지만 냉찜질, 얼음찜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온찜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따뜻한 찜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한 48시간 정도만 냉찜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직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온찜질을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48시간이 지났는데도 부종이 있고 붓기가 있다, 그러면 부종과 붓기가 빠질 때까지는 계속 냉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붓기랑 부종을 최소화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차갑게 유지해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부종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냉찜질을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붓기가 사라지겠죠. 그럼 그때부터, 붓기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부터 온찜질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냉찜질을 하실 때에는 5분 정도 실시하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계속 얼음찜질을 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여기 차가우니까 우리가 이제 혈관이 딱 수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종을 막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장시간 차갑게 하면 이 우리 몸이 너무 차가워서 조직이 오히려 피부가 괴사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혈액을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혈관을 오히려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냉찜질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혈관을 좁혀가지고 춥게 만들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결국 이제 부종이 좀 덜 일어나게 만드는 건데, 계속 찜질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추우니까 오히려 혈관이 확장되면서 역효과가 나타난다. 냉찜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발목 뼈 가지고 발목 퉁퉁 부어가지고 얼음을 이렇게 고정해 놓고 막 이렇게 잠을 자요. 막 4시간, 6시간. 그러면은 더 코끼리 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얼음찜질 하실 때는 5분 하고 그 다음에 15분, 20분 쉬고, 요거를 짬짬이 계속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적절한 재활 운동, 발목 강화 운동을 하기 전에 주변 근육들을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발목을 딱 삐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발목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어떤 딱 외상을 입게 되면은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서 주변 근육들이 딱 경직됩니다. 경직이 되면서 이제 약간의 깁스, 우리 뼈 부러지면 깁스 하잖아요. 부목을 대주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만들어 주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부목이 이제 풀리면서 관절이 좀 움직일 수 있게,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계속 그냥 긴장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풀어줄 때까지는. 근데 그 상태로 이제 언젠가 조직이 치유가 돼서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근육의 경직은 아직도 계속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몸을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근육이 뻣뻣해서 잘 안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부상 위험에 빠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절한 운동 처치에 앞서서 마사지, 발목 주변 근육을 마사지 해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위를 마사지 해줄 건데요. 첫 번째는 발바닥 근육을 마사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사지 볼이나 없으시면은 다이소 가서 이제 야구공, 테니스공 1,000원, 2,000원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을 준비하시고 발바닥, 내재근, 발바닥에 있는 근육과 근막을 풀어줄 거예요. 체중을 실어서 밟아주시고, 그 다음에 발바닥으로 주먹을 쥔다고 생각하시면 조직이 더 이완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빡빡 문대줄게요. 처음에는 엄청 아픈데 계속 풀다 보면은 점점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 이제 그때 마사지를 정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을 충분히 풀어주시고, 두 번째로 풀어야 할 것은 이제 뒤에 보면 이쪽 표시해둔 가자미근이 있습니다.
가자미근과 비복근은 다른데, 비복근은 이제 우리가 까치발 들었을 때 여기 위쪽에 크게 튀어나오는 부분이고, 가자미근은 아킬레스건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이 종아리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미근은 이제 우리가 걷거나 가만히 서 있을 때 자세를 유지해주고 이제 발목 정렬을 올바르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가 이제 쉽게 약해지기 때문에 발목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먼저 풀어줄 건데, 폼롤러의 이제 그 아킬레스건이 시작되는 바로 윗부분을 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너무 운동 강도가, 마사지 강도가 약해서 다른 발로 꾹 눌러줍니다. 이것도 부족하면 엉덩이를 들어서 체중을 실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풀어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제 얘도 계속 이제 성실하게 풀어주시면 통증이 굉장히 크게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반 이상 줄어들면 이제 마사지를 멈추셔도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해주셔야 할 것은 정강이 근육의 마사지인데요. 이제 여기 그림에 표시해둔 것처럼 정강이 근육은 우리 정강이 뼈 외측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발목이 딱 꺾였을 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빠라락 수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발바닥까지 뻗는 이 힘줄까지도 크게 손상을 입습니다. 단축이 되고. 그래서 이 친구를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이쪽 힘줄 부위에 계속 부담이 가면서 통증을 방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 얘가 일 처리를 다 할 수 있게, 그래야지 힘줄이 보호가 되니까 얘를 충분히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폼롤러를 두고 정강이 외측을 대신 다음에 체중을 손으로 실어가지고 이렇게 꾹꾹 마사지 해줍니다. 만약에 너무 아프시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이렇게 쭉쭉 마사지해서 풀어주고, 충분히 푼 다음에는 체중을 확 실어놓고 발목을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더 풀어주세요. 이러면 처음에는 막 힘줄이 튕기는 소리가 납니다. 근육이 너무 짧아져서.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해 주시면 언젠가 소리가 안 나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발목을 딱 처음에 삐었을 때 그 이제 주변 발목 주변 근육들이 이렇게 뼈가 부러질까봐 경직됐던 근육들이 이제 어느 정도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서야 거기에 필요한 재활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올바르게 발바닥으로 바닥을 지지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잠시 앉아서 첫 번째 엄지발가락의 뿌리 부분, 여기를 이제 중족골이라고 하고요. 새끼발가락의 이 뿌리, 여기를 1, 2, 3, 4, 5 다섯 번째 중족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골, 우리가 이제 뒤꿈치라고 말하는 부분이 종골인데요. 그래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여기가 이제 발에 위치한 삼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전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중족골과 종골을 먼저 바닥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족골을 바닥에 붙일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종골과 첫 번째 중족골을 붙입니다. 그럼 어때요? 평발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다섯 번째 중족골을 조심스럽게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 아치가 충분히 살아나면서 내측 복사뼈, 그 다음에 주상골, 첫 번째 중족골이 거의 일직선을 이루죠. 요게 이제 발목의 가장 이상적인 정렬이라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발바닥을 먼저 지지하는 느낌을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쉬운 동작부터
어려운 동작으로 천천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쉬운 동작으로 누워서 하는 동작, 브릿지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리에 편하게 누우시고, 제가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발 모양을 취했지만 여러분들은 양발로 동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첫 번째 중족골과 종골을 붙인 상태에서 다섯 번째 중족골을 향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브릿지를 실시해 줍니다. 그걸 유지하신 상태에서 브릿지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버텨줍니다. 하나, 둘, 셋, 29, 30.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양발로 하고 계시니까 이제 한 발씩 떨어지면서 한 발로 버텨보는 거예요. 다시 중족골 체크, 발바닥 체크, 다시 접지 이쁘게, 다시 접지 이쁘게, 요렇게 하시면은 햄스트링부터 뭐 종아리, 그다음에 엉덩이 깊숙한 곳에도 수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제대로 수행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브릿지 상태에서 천천히 발바닥을 이쁘게 유지해 놓고 걷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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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0초에서 1분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서 조금 더 어렵게 한발서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중족골과 내측 복사뼈를 붙여놓고 다섯 번째 중족골을 꾹 눌러서 발바닥 아치를 이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321체 일직선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체중을 실어서 딱 서봅니다. 그리고 반대편 발은 무릎을 배꼽까지 당겨서 이렇게 한 발로 서볼게요. 그럼 어때요? 부들부들 떨리면서 밸런스를 계속 찾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중족골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족골, 그리고 당연히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면 자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특별한 동작을 한다기보다 잘 지지한 상태에서 서 있는 것만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한 운동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팔은 벌리셔도 되고, 뭐 편하게 균형을 잘 잡아주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발목이 흔들리면서 밸런스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잘 수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동작을 해보는 겁니다. 싱글렉 데드리프트를 해볼 건데, 다시 한번 첫 번째 중족골과 종골 붙여놓고 조심스럽게 다섯 번째 중족골 붙여서 3일체 만들었으면 체중 실어서 한 발 서기. 자, 이제 밸런스 잡으면서 한 발 데드리프트까지, 뒷발을 쭉 뻗어서 한 발 데드리프트, 다시 무릎 배꼽 당겨서 밸런스 잘 잡고 쭉, 다시 무릎 뱉고 다시 밸런스 잡기, 이렇게. 요거를 10회 아주 천천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요거까지 잘 수행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이제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뭐 런지 동작, 뭐 스쿼트 동작, 그다음에 나중에는 뭐 박스 오르기, 계단 오르기, 뭐 점프 스쿼트,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하고 빠른 동작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염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뭐 아이싱부터 해서 그다음에 마사지,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기초 재활 운동 이렇게 해주시면은 발목 부상에서부터 완전히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